네, 더 카메라 스쿨의 김영훈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문이 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훈이쌤. 얼마 전 친구 생일이라 저녁 모임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그날도 엄청 사진 찍더라고요. 저는 찍는 것도 그렇지만 찍히는 건 정말 별로예요. 다들 핸드폰으로 셀카도 많이 찍는다는데 저는 핸드폰 앨범에 우리 강아지 뿅이 사진뿐이에요. 그런데 그날 마지막쯤에 단체 사진 찍자면서 막 모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찍히기 싫어가지고 내가 찍어줄게 했죠. 그 친구가 그냥 누르면 된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많이 좀 취해서 기억도 잘 안 나네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깨똑 단체방에서 엄청 욕하는 거예요. 초점이 하나도 안 맞았다고. 완전 어이없더라고요. 그냥 누르면 된다고 해서 누른 건데 카메라 안 좋은 거 쓰는 거 잘못이지 왜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근데 쌤, 초점이 뭔가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경우 저도 있었는데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테라스 같은데 딱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가지고 앉아있는데 테라스가 좀 이쁘길래 딱 카메라 주고 좀 찍어달라고 했더니 아침에 봤는데 똑같은 상황. 멘붕. 초점이 딴 데가 있죠. 저는 막 흐리고 우리가 이제 초점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사진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초점을 정확히 잡아낼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도 사진을 시작하는 거니까요. 이건 뭐 찍어준 친구도 부탁한 친구도 솔직히 어떻게 뭐 이렇게 잘못은 없죠. 여기는 이 초점이라는 게 잘못된 건데, 그럼 초점이 뭔지 한번 볼게요. 초점은 이제 어느 곳에 주제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주제가 확 틀려지죠. 그래서 어떤 주제를 표현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뭐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이 병이 어떤 주체적으로 어떤 주제를 담을 것이냐. 그래서 병 앞쪽에 포인트를 해서 초점을 맞춘 거고, 그러면 뒤에가 이런 식으로 약간 흐림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그건 뭐 F값도 또 있지만, 우리가 무조건은 어느 정도 초점을 맞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점에 관련된 거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뭐 위상차 컨트롤. 예전에 우리 DSLR 카메라들은 F 센서가 있어가지고 속도는 빨랐지만 초점을 빨리 잡았지만 어떤 약간 표현력, 그러니까 좀 정밀함은 좀 떨어졌다고 했고, 그 다음에 미러리스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좀 빨리 컨트라스트 방식이라고 해서 좀 정확하지만 초점이 정확하지만 좀 느리게 잡았다. 뭐 이런 건데 요즘은 두 개가 요즘 막 이런 걸로 많이 강조를 하죠. 막 두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쓰고 있다고. 멀티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빠르고 정확하다. 너도 나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강조를 하죠. 뭐 우리 카메라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확한 AF를 구현합니다.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 빠르고 정확하게 막 이런 거의 대부분 이렇게 광고를 해요. 그죠?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빠르고 정확한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그런 거에 너무 또 그렇게 광고에 그런 게 너무 현혹하지 않아도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으로 이런 위상차냐 이런 컨트라스트냐 이런 것들이 무슨 어떤 혜택 물론 가장 중요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진을 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특히 이론 같은 걸 보면 이게 바로 그 위상차 에잇 방식의 위상차의 어떤 그런 논리인데요. 원리인데 이걸 지금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이런 걸 알 필요가 없고 이건 버리고요. 그리고 친구가 초점을 맞지 못했다. 자, 이거는 원래는 우리가 초점을 딱 맞출 때 이렇게 딱 하나만 잡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근데 이게 오토로 돼버리면 이런 초점 방식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요즘은 이런 멀티 기능을 해서 반 셔터를 누를 때마다 띠릭띠릭 할 때마다 막 이렇게 3개 나왔다가 막 10개 나왔다가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그리고 누르고만 있어도 막 앞에서 움직이면 동체 추적이라고 해서 막 잡기도 하고 자동으로 여러 가지 기능성이 있죠. 물론 편리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우리가 앞으로 사진을 계속 할 거라면 실질적으로 주제를 빨리 잡을 거라면 그리고 내가 주제를 내 스스로 선택을 할 거라면 이 단일 초점 하나를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이동하면서 하는 게 좋죠. 아무래도 너무 카메라한테 많이 의지하지 말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의 또 단일 초점을 갖고 촬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어느 환경에서 이런 뒤에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 이럴 때 이 단일 초점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단일 초점을 그대로 그냥 방치를 해버리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뒤에는 맞지만
오히려 정작 중요한 주인공이 저도 이렇게 사진이 그렇게 찍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을 보신 이분도 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좀 초점 포인트 같은 게 자기 스스로는 어느 정도로 조절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같이 멀티 같은 기능은 물론 간편하게 누구든지 빨리 반셔터를 누르면 뭐가 있든 빨리빨리 그걸 잡아내겠다는 거지만 오히려 나중엔 그게 그렇게 사진을 하는 거에서는 그렇게 많이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P 모드부터 시작을 해서 초점만큼은 자기가 어느 정도 선택을 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요즘은 생각대로 좀 카메라들이 좀 많은 그 버튼도 있고 메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를 하나 구입을 하러 가시면 생각보다 너무 복잡한 경우가 많죠. 그죠? 물론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다 촬영에 필요해서 있는 거지만 촬영을 처음 하는 사람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뭐 그래서 어떤 버튼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건 아니까 뭐 대부분의 브랜드가 거의 비슷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루면 한두 가지 정도 다루면 나머지 걸 어느 정도는 몇 번 만져보면 다룰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대부분 요즘에 가보면 뭐 DSLR든 미러리스든 너무 버튼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튼이 거기 외부에도 많을 뿐더러 또 메뉴로 들어가 보면 또 있어요. 메뉴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걸 너무 복잡해 하시죠. 그죠? 저 같으면 저는 이제 강의할 때도 이제 많은 다양한 군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확실히 접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죠. 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그리고 뭐 기계 좀 약하신 분들 뭐 여러분들 뭐 기계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기계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기계를 별로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심플하고 이런 카메라가 좋은데 솔직히 약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때 뭐 다른 그 엔지니어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잠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지만 그런 카메라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카메라 나온다면 정말 누를 것도 별로 없고 정말 심플하게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이런 초점 포인트를 너무 의심하지 말고 아까 같이 멀티 이런 거보다는 하나의 이런 단일 초점을 가지고 자기가 컨트롤하면서 촬영하는 습관을 좀 갖는 거죠. 자, 사진이란 건, 자, 이제 중요한 거는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나왔는데, 초점을 이제 잡았다고 쳤을 때, 그러니까 주제를 내가 명확하게 선택을 해서 초점 포인트 영역을 바꿔가면서 왼쪽, 오른쪽, 위에,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가면서 맞췄다고 쳤을 때, 자,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전체를 담을 것인지 부분을 담을 것인지 포토그래퍼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기가 사진을 찍는데 이런 전체로 담을 건지 아니면 한 포인트만 담을 건지. 그죠? 사진의 느낌은 그 구도나 어떤 포인트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많이 주제가 틀려지고 표현력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완전 뒷부분 찍었을 때 안전 가운데 부분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크게 담아서 나중에 잘라 쓰지 뭐. 상당히 안 좋은 경우고요. 저는 저희가 항상 강의를 할 때마다 그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강요를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디자이너죠. 물론 이제 디자이너 분이 그렇게 말하면 좀 아무 말 할 말이 없죠. 근데 포토그래퍼라는 사람들은 촬영에 집중해야 된다 이거 촬영에. 모두 거기서 담아야 되는 거예요. 자르는 건 나중에 문제지. 그죠? 벌써 그걸 생각하고 촬영한다는 건 벌써 촬영에 에너지를 쏟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한 예로 예전에 그 아는 그 지인이 있었는데 포토그래퍼로 같이 촬영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도 막 같이 촬영을 나갈 때마다 항상 넓게 잡는 거예요. 넓게. 막 저 촬영할 때 막 잘라버리거든요. 막 그 순간순간의 느낌에 따라서. 근데 그 친구는 모든 사진을 다 크게 담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친구가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야지 디자인하는 친구가 편하다고. 그죠? 물론 그 친구도 나중에는 디자이너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 가보면 거기에서 자기가 느껴지거든요. 포토그래퍼 찍는 사람이 이거는 넓게 잡으면 좀 더 멋있겠구나. 아니면 좀 더 앞으로 가서 담는 게 괜찮겠구나. 그거를 선택하는 게 포토그래퍼지. 다 넓게 잡아서 나중에 잘랐어야지. 그리고 내 사람이 편해지겠지? 라고 하면 자기의 직업은 내려놓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포토그래퍼라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또 핵심은 뭐냐면 사진을 시작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제가 대부분 이제 뭐 지인분들의 어떤 사진들을 이제 특히 이제 이건 또 풍경 사진이나 어떤 여행 사진 강의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항상 미스가 뭐냐면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해요. 대부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사진을 다 이렇게 지인분들이 추스려서 확인을 해보면 빈 사진이 없어. 빈 사진. 뭐든지 항상 꽉 차 있어. 사진이 너무 꽉꽉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담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뭔가 여백의 미를 두면 뭔가 좀 아쉽나? 근데 솔직히 그 아쉬움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 채워넣고 싶은 욕심도 좀 생기기도 하고. 근데 너무 다 꽉 차 있고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런 여백의 미를 조금 더 심플하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에 주는 어떤 그 미학을 좀 더 스스로 한번 발견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거 외에도 공간미 외에도 그 높낮이로 이해해서 사진을 정면으로 찍었을 때, 높이를 같이 했을 때와 높이를 낮게 했을 때, 같은 인물을 두고 낮게 했을 때와 높이를 완전 위에 탑으로 올라갔을 때의 느낌은 계속해서 상반되게 의미가 좀 틀려지죠. 그리고 사진을 담는데 그냥 가운데 딱 담을 것인지 아예 약간 치우쳐서 담을 것인지, 이게 같은 사진이지만 느낌이 틀리다는 거죠. 솔직히 정답은 없어요. 어차피 보는 사람과 그리고 찍는 사람이 주관적인 거에 어느 정도 합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나 높낮이나 위치, 그다음 화각, 잘라낼 것인가 이런 걸 스스로 결정하는 건 포토그래퍼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나중에 잘라야지 이런 생각은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얘기죠. 공간을 이제 아까처럼 공간을 좀 둘 것인지, 이쪽에 둘 것인지, 오른쪽에 둘 것인지, 왼쪽에 둘 것인지, 이런 공간의 느낌을 주는 거죠. 같은 사진을 아까처럼 빡빡하게 증명사진처럼 만약에 담아버린다면 또 느낌이 좀 틀어지겠죠. 근데 뭐 실례로 뭐 증명사진처럼 찍었다고 해서 모든 사진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나름대로 또 느낌이 있는 사진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주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간적으로 주는 것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을 한 사람들은 이런 계속 공간적인 그 느낌을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걸 어떻게 찍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약간 센스예요. 그래서 사진을 잘 찍는 사람들은 잘 보면 이런 무슨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각이 있는 거죠. 센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볼 때는 그런 기계적으로 막 잘 다루는 사람보다 이런 센스, 감각이 있고 구성 감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람들하고 대화, 시나리오, 이런 분들이 현장에선 훨씬 더 먹히고 있다는 거죠. 그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거는 상당히 그 책에서 보는 거하고 상당히 대조적으로 틀리다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은 느낌을 세로로 담을 것인지 가로로 담을 것인지에 따라서 그 느낌 차이도 좀 틀리다는 거죠. 이건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건 뭐 아파트 단지 내에 아직 깔려 있는 철길을 그냥 찍어본 거였고, 좀 더 자기가 움직여가면서 아니면 렌즈를 통해서 넓게 담을 것인지 좀 더 앞으로 가서 크게 담을 것인지 줌을 당겨서 잡을 것인지, 이 차이도 그 느낌이나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두 사진 자체가 느낌 차이가 약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촬영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계속해서 찍어보느냐에 따라서 그동안 자기가 어떻게 찍었는지 사진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사진을 많이 찍어본 사람들은 이걸 느끼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깨우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서 점점 좀 색다른 구도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좀 남들보다 좀 다른 사진을 가지게 되죠.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물론 이제 남들이 찍은 사진을 따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그게 고착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대부분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라 찍는 거다보다는 그냥 스스로 여러 개로 그냥 찍어보라는 걸 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좀 사물을 볼 때도 좀 다양한 관찰하는 능력이 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몸의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초점은 주제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 초점을 내가 어느 곳에 맞출 거냐 그거부터 사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단일 초점, 초점 영역을 하나를 놓고 그 하나를 가지고 움직여가면서 저희가 뭐 여러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에 먼저 맞춘 다음에 초점을 시작하는 그런 습관이 배워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초점 포인트보다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계속 아까 똑같은 말이죠. 이 하나의 단일 초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중에 처음엔 P였지만 나중에 또 AV도 찍어보고 A도 찍어보고 A 모드 찍어보고 그다음에 TV 모드도 찍어보고 그다음에 매뉴얼 모드 찍어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점점 사진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담을지 생각해라 이런 거죠. 물론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사진 촬영을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구도를 생각하고 찍는다는 건 물론 이제 구도 트레이닝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기가 그 전에는 어느 정도 이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머릿속에라도 내일 어떻게 찍어야지. 그리고 대충 그림을 그리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리거나 해서 이렇게 구도를 좀 어느 정도 해야겠다. 메인을 그렇게 찍어놓고 뭐 서브 컷은 그날 거기 느낌에 맞게끔 찍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메인 컷만큼은 포토그래퍼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뭐 시작하기 전에 근데 물론 그거는 따라하면 좋아요. 다음날 내가 뭘 찍으러 갈지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는 다음날 사진을 찍을 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이제 처음에 그게 어렵다고 했을 때도 그 현장에 가서도 다양하게 찍어보라는 거죠. 아까처럼 뭐 높낮이를 좀 틀리게 해본다거나 아니면 왼쪽이냐 공간을 좀 더 보기도 해보고 과감하게 잘라보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벌벌 떨면서 찍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사진이란 건 특히 필름이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죠. 장점이 많이 찍어볼 수 있으니까. 그죠? 마지막으로 사진 안에 많이 담으려고 하지 마라.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고 좀 처음부터 모든 걸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것보다 어떤 하나의 주제 그 주제에 맞게끔 주제만 있어도 솔직히 사진은 어떤 의미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하는 것보단 오히려 사진의 안에 한 가지, 한 두 가지 정도. 그래서 좀 뭔가 좀 공간의 미라든가 좀 여백의 미를 조금 더 추구하는 게 아주 사진 조금씩 앞으로 갈 때 구도적인 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감각을 조금 더 넓히고 습관처럼 몸에 배어서 조금 사진의 스스로 이제 퀄리티를 조금씩 높여가시면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